이번에는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을 볼게요. 자,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은 확정 신고 시에만 하는 건데, 자, 이거에 제일 중요한 게 과세 기간 거를 계산을 해서 빼기 예정 신고분을 빼주는 방식을 쓸 거라는 거예요. 과세 기간 거 쓴다는 건 1월부터 6월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예정 확정 거 합쳐서, 예정 거 정보다 확정 거 정보다 이렇게 해서 줄 거면 합쳐서 다 계산을 하고, 그리고 예정 신고분을 빼는 방식이에요. 그럼 자, 이번에는 여기에서는 산식이 공통 매입 세액을 먼저 구하고, 여기에 면세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자, 면세 비율은 우리 안분 때하고 똑같이 공급가액 기준, 그다음 매입 가격 기준, 예정 공급가액, 그리고 면적, 이 순서 똑같은데, 사실 면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다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을 때 다시 계산해야 돼요. 그럼 한 번 더 면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예외인 경우는 딱 하나가 있어요. 예외가 뭐냐면 건물의 경우. 건물의 경우는 우리 건물이 면세 사업할 수도 있고 과세 사업할 수도 있겠죠. 병원, 은행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다른 과세 사업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면적이 우선이에요. 건물만 예외. 근데 건물은 면적하니까 맞겠다는 생각 드시죠? 나름 합리적이에요. 거기도. 그죠? 자, 그럼 이것도 똑같은 방법이니까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공급 가액으로 무조건 가면 돼요. 그럼 총 공급 가액 과세 면세 합친 거 분의 면세 공급 가액을 쓸 건데, 지금 이 부분이 우리 과세 기간 분이라는 거예요. 과세 기간 분이라는 건 예정 거 확정 거를 합쳐서 쓸 거예요. 공통 매입세액도 예정 확정 거 합쳐서, 총 공급 가액도 예정 확정 거 합쳐서, 면세 공급 가액도 예정 확정 거 합쳐서 하니까 우리는 과세 기간 불공제 세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럼 과세 기간 불공제 세액에서 우리는 예정 때 이미 공제 받았던 그런 걸 이미 겪었던 이런 뜻이 앞에 기자 붙이죠. 우리 기성세대 이미 겪은 사람들, 그런 것처럼 여기에 기 불공제 세액을 빼면 얘가 예정분이에요. 얘를 빼면 확정 신고 불공제 세액이 나오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예정 확정 거 합친다는 거. 과세 기간 거 해야 되니까 예정 것도 합치고 확정 것도 합치고, 그렇게 계산을 해서 과세 기간에 불공제 세액이 나오도록 해서 예정 때 거를 빼면 확정 거에 불공제 세액이 나오죠. 이런 방식을 쓸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한도 계산하면 다 과세 기간으로 하죠. 그래서 모든 거 다 과세 기간으로 우리가 범위를 계산한다. 이렇게 기준점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463페이지 거를 지금 제가 적은 거 가지고 먼저 한번 계산해보고 그리고 컴퓨터에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463페이지의 내용 보면 지금 이거 앞에 있었던 이 앞에 페이지에 했던 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3005번 회사가. 그럼 우리
문제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제와 면세제와 제조의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공통으로 썼다는 거예요. 과세 면세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 원재료 매입분에 대한 공통 매입세 정산 자료를 통해 계산하고 일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자, 그럼 첫 번째 있는 표는 매출 구분이죠. 그러면 과세 매출, 면세 매출이라는 거예요. 이건 잠시 후에 면세 비율 구할 때 쓰고. 그럼 아래 양가로 1번에 총 공통 매입세액이 1월부터 6월까지가 1324만 원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이번엔 과세 기간 걸 다 알려줬으니까 1324만 원이다라고 쓰고 1324만 원. 그럼 이제 총 공급가액을 쓸 건데, 총 공급가액은 예정 확정 거 합치면 전체가 얼마예요? 그렇죠? 저처럼 산수 못할까봐 옆에 합계를 잘 내줬죠. 예정 거, 확정 거, 과세 거, 면세 거 전부 다 합치면 전체가 2억 6천이라고 적혀 있죠. 어떤 숫자인지 이해가셨죠? 그럼 이제 면세, 예정 확정의 면세 합계는 얼마죠? 1억 3천. 그럼 면세 비율이 절반이네. 절반이면, 아이고, 절반이라 해도 662만 원인가요? 맞네. 제가 제 산수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자, 662만 원이죠.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빼기, 지금 얘는 과세 기간 거니까 예정 때 우리 앞에 불공제 받았던 게 지금 문제에서 알려주네요. 420만 원이었다고. 그러면 420만 원을 빼면 이번에 불공제 세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242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는 방식이에요. 원리만 이해하면 얘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이거 원리 이해하신 분이 틀리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어요. 과세 면세 합치면서 예정 확정 값 치는 거. 이것까지 생각 잘했다가 얘 빼먹을 때도 있어요. 예정 거 빼먹고 확정 때 거만 쓸 때도 있고. 전부 다 예정 확정 거 전부 다 써야 되는 거. 여기까지가 과세기간 불공제 세액을 구하는 거니까 전부 다 우리는 예정 확정 거를 다 써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 저하고 같이 컴퓨터에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먼저 컴퓨터에 정산 내역 탭이고, 기간은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 그리고 항상 여기에서도 공급가액 기준이고, 아니요. 자, 총 공통 매입세액은 우리 1324만 원이었죠. 1324만 원. 그리고 면세 사업 확정 비율, 면세 비율 구하기 위해서 총 공급가액은 과세 면세 예정 확정 거 다 합쳐서 2억 6천만 원이었고, 면세 공급가액은 6천, 7천 합쳐서 1억 3천만 원이고, 그럼 662만 원이 나오는데 우리는 기불공제 세액이 우리 아래 양가로 이번에 420만 원이다 라고 하니까 이거 빼고 242만 원만 불공제 시키겠다는 이야기죠. 방금 적었던 걸 이렇게 여기에 컴퓨터에 우리가 인풋 값을 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해주게 되죠. 이렇게 하고 저장 버튼 누르고, 자,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4월부터 6월 가면 예정 때하고 똑같은 자리에 이 금액이 들어와서 불공제가 될 거예요. 불공제가 이해가셨죠? 자, 이게 자 우리 정산이에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겨서
자, 465페이지로 가서 465페이지 7700번 회사로 갈게요. 자, 문제 보면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와 재이익이 공급가액 내역이다. 이를 통하여 2020년 이익이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의 자료로 처리한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자, 먼저 보면 지금 취득한 거 적혀 있는 거니 보니까 아래가 지금 우리 공통으로 과세 면세 사업에 공통 사용되는 재화에 대한 내역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기계장치, 건물, 원재료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게 1000만원, 9천만원, 500만원. 그럼 1억 500만원이 되겠네요. 공통으로 매입해서 쓴 건. 자, 그리고 우리 자료만 먼저 파악해 볼게요. 제2기 공급가액, 과세 공급가액, 면세 공급가액 적혀 있는 건 얘가 매출에 대한 거겠죠. 그럼 여기에는 지금 2기 예정 때는 둘이 합치니까 10억이죠. 그죠? 또 2기 확정도 10억이죠. 합치면 20억이죠. 그럼 총 공급가액은 20억이 되겠네요. 그럼 면세 공급가액은 그렇죠. 둘이 합쳐서 7천이 되겠죠. 이해가셨죠? 그거 그리고 마지막에 아래 2기 예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의한 불공제 매입세액은 315만원이다. 그럼 얘 기불공제 매입세액에 입력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입력하면서 어떤 숫자 쓰는지를 정확하게 잘 보세요. 자, 제가 공통매입세액이라는 표현을 왜 쓰냐면 정산인 여기에서는 총공통 매입세액을 쓰는데 안분에서는 여기에 공통매입 공급가액을 써요. 그래서 진짜 현재 세무일급에서는 그런 장난 엄청 많이 써요. 안분할 때는 세액 주고 정산할 때는 공급가액을 주고 그래서 공 하나 때문에 그냥 통째로 날리도록 실수하는 순간 날리도록 그렇게 계속 쪼잔하게 문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쪼잔함이 우리 세무이급으로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확실히 기억하라고 여기 위에 적혀있는 글자 보면 되잖아요. 세액이고 여기 입력하려고 할 때는 공급가액 써져 있으니까. 자, 그럼 첫 번째 공급가액 기준하고 아니오라고 하고 다음 총 공통매입세액은 지금 얘네들 합친 거 1억 500. 그럼 여기에 1억 500만원이다 라고 하고 다음 우린 총 공급가액은 예정확정 과세면세 다 합쳐서 20억. 이 빵빠레 그럼 20억이에요. 그죠? 그럼 이 중에 면세 공급가액은 7천. 자, 그리고 기불공제 매입세액은 아래 당구장 표시에 315만원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자, 지금 여기를 쓰는데 자, 지금 얘가 안분이든 정산이든 여기를 쓰는데 자, 만약에 이건 진짜 우리 세무이금엔 어렵게 나오는 경우인 건데 단기 매입분을 단기 매각하는 경우 있죠.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게. 그럼 지금 이번 과세기간에 사온 걸 이번 신고기간 과세 신고기간에 사온 걸 신고기간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번 과세기간의 면세 비율을 적용하는 건 적절하지가 않겠죠. 쓴 게 이번 6개월이 다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직전 과세 기간의 면세 비율을
사용해요. 직전 과세 기간 거. 지금 2020년 2기면 2020년 1기 거. 1기에 과세 기간의 면세 비율로 가지고 총 공급가에 그리고 면세 공급가에 쓸 거라는 거예요. 이번에 산 걸 이번 과세 기간에 팔아버리면 그러면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자, 이론상으로도 기억해 두시고 실기에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같이 꼭 기억을 해 두세요. 면세 비율 산정하기 위한 게,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사와서 이번에 팔아버리면 이번 과세 기간을 다 지낸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 면세 비율을 그대로 사용하기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직전 과세 기간에 면세 비율을 가지고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기본 예제 있는 거 봤고, 이번에 우리 공통 매입세의 정산 내역 탭의 기출 문제로 보면 523페이지로 가시고 회사는 0275 275 자,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과세 및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겸용 사업자인 당사의 2020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중 공통 매입세액의 정산 내역 탭을 입력하시오. 단 1기 예정 신고서에 반영된 공통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20만 원이고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며 출시된 자료 이외의 거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그럼 먼저 지금 이번 신고 기간이 당연히 확정 신고 기간이죠. 확정 신고 기간이니까 정산일 거고, 자, 그럼 공통 매입세액은 얼마가 되죠? 그렇죠. 120만 원이 공통 매입세액이겠죠. 지금 얘하고 얘하고를 둘이 더해주면 되죠. 예정 확정 거. 그럼 이제 총 공급가액은 얼마일까요? 4,300이겠죠. 공급가액은. 이해가셨나요? 얘들이 합쳐야 되죠. 여러분들은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아니, 이 시험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얘 둘이 합인 줄 알고 1200이라 써서 어이없게 이걸 표를 잘못 봐가지고 지금 저도 이 표를 쓴 놈을 정말 잡고 싶은데 사람들이 이 둘이 합인 줄 알고 총 공급가액을 1200으로 쓴 사람이 더러 많았어요. 예정 그 과세 면세가 합쳐야 될 건데, 그죠? 이거는 표를 잘못 본 거죠. 그래서 4,300이겠죠. 지금 얘 합친 거, 그죠? 그리고 면세 공급가액은 1,000만 원이라는 거고, 그 중에 그리고 예정 신고 때 기부공제 매입세액은 20만 원이다. 그럼 이제 우리 필요한 정보 다 찾았네요. 이해가셨죠? 자, 그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에 4월부터 6월로 가서 정산 내역 탭으로 가고, 이거 공급가액 기준이고 공통 매입세액은 120만 원이고 총 공급가액은 4,300만 원이고 면세 공급가액은 1,000만 원. 그리고 기불공제 매입세액은
20만 원이다.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여러분은 4점. 그죠? 자, 다음 604페이지로 갈게요. 회사는 0283. 자, 604페이지 펴셨죠? 이제 내용 볼게요. 자,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1기 확정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임명세서 중 공통 매입세액의 정상 내역 탭을 작성하시오. 단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할 것. 자, 당사는 과세 및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겸용 사업자이고 아래 제시된 자료만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1기 예정신고 시 반영된 공통매입세액 불공제분은 375만원이며 이따 이거 써야겠네요. 예정신고는 적법하게 신고되었다. 1기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으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한다. 당연한 거고. 자, 그럼 이번엔 공통매입세액이 얼마가 되죠? 1,800만원 되겠다. 그죠? 이번엔 내가 직접 대줘야 되죠? 1,800만원이죠? 그럼 총 공급가액은 얘 4억이고 얘 3억 5천원이니까 7억 5천이겠다. 그죠? 그리고 면세 공급가액은 이렇게 3억이고 이번엔 직접 우리가 다 더해야 되도록 이렇게 그냥 풀어서 적어뒀네요. 자, 그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임명세서에서 (4월부터) (6월) 공급가액 기준이고 총 공통매입세액은 1,800만원이고 총 공급가액은 7억 5천이었고 면세 공급가액은 1억 5천 1억 5천 합쳐서 3억이고 자, 그럼 기불공제 매입세액은 375만원 있죠. 그죠? 근데 만약 이거 안 알려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예전 거 정보 있잖아. 예전 거 정보 가지고 여기 가서 여기 예정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공급가액이 1억이고 총 공급가액이 4억이고 면세가 1억 5천이다 쓰면 이 금액 나오죠. 아니 안 알려주면 이렇게 쓰고 우리 항상 썼으면 제자리에 갖다 놔야 돼요. 지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썼으면 이 금액 알고 복사해 놓고 여기 와서 붙여 놓으면 되겠죠. 이해가시죠? 만약에 안 알려주면 계산하기 그러면 이쪽 가서 계산하고 여기 와서 써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정산을 같이 받고 자, 다음 466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재계산을 설명을 드릴게요.
저기사는 얘는 확정 신고 때에 과세 기간별 면세 비율이 5% 이상 차이 날 때 그때 하는 거예요. 재계산은 우리가 과세 기간별로 고정자산만 하는 거라 그랬죠. 확정신고 시 고정자산만 하는 건데, 그럼 고정자산이라는 건 여러 과세 기간에 거쳐서 쓰겠죠. 그럼 우리가 이걸 쓰는 동안 면세 비율이 바뀌는데, 처음 사왔을 때의 면세 비율하고 그 다음 과세 기간의 면세 비율하고 그 다음하고는 다르겠죠. 그럼 그 면세 비율에 맞춰서 조정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얘도 사용하면 닳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물건이 있었어요. 그럼 1000만 원짜리 물건이면 세액이 100만 원이 되겠죠. 100만 원 중에 예를 들어 1기의 면세 비율이 50%라서 50만 원을 우리가 불공제를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2기에 봤더니 면세 비율이 60%로 10%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얘 60%면 60만 원으로 해서 10만 원을 더 플러스 할 거냐 그거예요. 이건 아니겠죠. 왜 아니냐면 얘는 우리 고정자산이라 했잖아. 6개월 동안 얘 가치가 달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부분을 뺀 차이만큼만 올려줘야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그럼 얘는 7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될 거란 이야기예요. 왜 7만 5천 원이냐면 25% 달았으면 25% 달았으면 얘가 750만 원이고 세액이 75만 원이고 75만 원의 50%와 75만 원의 60% 차이는 7만 5천 원 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계산해 줄 거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럼 컴퓨터가 계산해 주는데, 그럼 우리가 줘야 되는 인풋 값이 얘를 언제 샀고 과세 기간이 몇 번 지났다는 거 말해 줘야지 컴퓨터가 계산을 해 주겠죠. 그래 감가상각하는 걸 가지고 계산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과 과세 기간 수도 컴퓨터가 계산을 해 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경과 과세 기간 수 세는 걸 저하고 같이 한 번 더 봐야 되는 이유가, K랩은 해주는데 스마트에는 여러분이 세야 돼요. 경과 과세 기간 수를 세서 써야 돼요. 그리고 자, 지금 방금 제가 25%를 막 다른 것처럼 썼는데, 자, 우리 감가 체감률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저하고 뭐 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 꺼냈죠?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들은 적 있는 것 같죠? 우리 폐업시 잔존제와 간주 공급하면서 우리 과세 표준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그 나중에 우리 다른 서식에도 쓰일 거라 그랬죠? 여기에서 쓰이는 건데, 우리 부가가치세법이 생각하는 감가 체감률은, 자, 얘는 1과세 기간에 건물이나 구축물은 5%가 다른 걸로 보고, 그리고 그 외 기타 자산, 우리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비품은 25%가 다른다고 볼 거예요. 그럼 우리 경과과세기간은 원래 이론상으로는 세법법전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6월 1일 날 취득을 했어요. 6월 1일 날. 그러면 과세기간 개시일이 며칠이죠? 6월 1일에 과세기간 개시일은 1월 1일이겠죠? 과세기간 개시일 1월 1일이겠죠? 이날에 취득한 걸로 계산하라고 적혀 있어요. 한마디로 6월 1일 날 사도 이때는 한 과세기간이 지난 걸로 계산하라고 법전에 적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굳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날로부터 계산해서 과세기간 종료일 수만 세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당연히 곱하기 경과 과세기간 수를 할 건데, 경과 과세기간 수는
경과 과세 기간 종료일 수를 세면 돼요. 6월 30일, 12월 31일이 몇 개 지나갔는지만 세면 돼요. 그러면 이 개수가 나올 거예요. 자, 우리 K랩에서는 이것마저도 할 필요 없고 이것도 얘 둘 중 선택하면 되는데 스마트A는 이것도 직접 써줘야 되고 이것도 여러분이 세서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는 숙지하고 있으면 좋겠죠. 그 도움을 안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마트A에서는 얘를 직접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재계산한다 안 한다는 개념을 볼게요. 자, 재계산은 자산별로 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때는 장난친다고 자, 이 고정자산만 한다라고 했죠. 근데 원재료가 막 들어가 있고 토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걔 빼버리면 돼요. 재고자산은 감가상각 할 일 없잖아. 우리 제품 상각 이런 거 안 하죠. 그죠? 토지도 안 하는 거니까. 그러면 고정자산만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용자산별로 할 건데 자, 얘를 보면 자, X1년도 1기에 면세 비율이 1기에 50%였고 제가 얘를 만들어 볼게요. 머리가 계속 나빠지는 것 같아. 자, 이런 상황을 가지고 좀 볼게요. 자, 그럼 이거는 자산별로 해서 취득 시점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데 취득 시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이때 취득을 했다라고 볼게요. 자, 이때 취득을 하면 자, 처음 샀을 때 우리 정산까지 하면 그 과세기간의 면세 비율이 50%다라고 확정이 되겠죠. 그럼 이 자산에 대한 면세 비율은 50%인데 그 다음 2기에 되어서 봤더니 46%예요. 그러면 자, 얘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4%가 나죠. 그럼 5%가 안 넘었죠. 그러면 이때 재계산을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재계산을 안 할 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면세 비율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그냥 기존 50%를 그대로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기존 거 50% 그대로 가겠다라는 의미가 재계산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과세기간에 갔더니 44%예요. 자, 그럼 이렇게 비교하면 2%인데 이렇게 비교해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는 부가가치세법은 지금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비교하니까 6%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때는 재계산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재계산을 44%로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44%죠. 그럼 X2년도 2기에 가면 40%예요. 그럼 얘 재계산 하나요? 이제 할 필요 없겠죠. 세법이 알고 있는 건 44%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안 하고 그럼 이때는 하나요? 다시 안 하겠죠? 이때도 안 할 거란 이야기예요. 죄송해요. 내가 왜 42라고 썼을까? 46. 자, 46이면 하나요? 46이라더라도 얘 둘이 비교하면 2%밖에 차이 안 나죠. 직전하고는 6% 차이 나지만 세법은 44%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이때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5% 차이가 난다 이야기하고 안 한다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자, 만약에 이때 취득을 하면 자, 그럼 46%니까 재계산 할까요? 안 하겠죠. 이때 얘는 하는데 얘는 안 한다는 거예요. 사는 거에 따라서 서로 시작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44%가 되어 있죠. 그럼 이때 재계산 하나요?
재계산 해야 되나요? 얘 둘이 하면 6% 차이 나니까 해야 되겠죠? 재계산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이때 지금 46%라고 하고 나서 44%는 2%니까 안 하는 거잖아. 그럼 46% 그대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40%니까 재계산을 해요. 그랬다가 그럼 재계산했다는 건 얘를 다시 40%로 인식했다는 이야기죠. 다음 46%예요. 하나요? 그렇죠? 다시 재계산해야 되겠죠. 46%로. 자, 지금 여기에서 면세 비율이 떨어지면 지금 차이 나는 것만큼 감가상각한 거 빼고 다시 돌려줄 거예요. 면세 비율이 떨어지면, 왜냐면 과거에 불공제 너무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또 면세 비율이 늘어나면 더 불공제를 시킬 거라는 게 재계산의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재계산의 취지. 자, 그럼 자, 이론상으로만 기억하시면 얘도 오자 라임이 있어요. 오자 라임. 오자 라임이 있다는 게 면세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나도 공통 매입세액이 5만 원 이하라면 얼마 안 되죠. 공통 매입세액이 5만 원 이하면 뭐 면세 비율 차이 나봐야 뭐 5% 차이 나도 얼마 안 되고 10% 차이 나도 얼마 안 될 거잖아.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또 면세 비율이 5% 이상이 차이가 안 나는데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면 많죠. 그러면 재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자 라임들이 좀 있어요. 그게 이 오자 라임이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저처럼 머리 나쁜 사람도 잘 할 수 있게 라임을 다 걸어줘요. 얘는 오자야, 쟤는 십자야, 쟤는 20이야, 쟤는 25야. 물론 그게 꼬이면 망하는 거지만 그렇게 줄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 이거 실기는 저거 좀 쉬었다가 이제 두 개 풀고 자, 또 부가치세 신고서를 구경할게요. 쉬었다 합시다.